네, 안녕하세요. GT 메카닉의 PK입니다. 토플 리스닝 소개 시작해 드릴게요. 일단 리스닝 섹션은요, 리딩 섹션 끝나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딩 섹션이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리스닝이니까 준비하시오 라고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OK 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컨버세이션이 뜰 거예요. 컨버세이션이 나온 다음에 문제가 5문제 나올 거고, 그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lecture가 나올 거예요. lecture 들은 다음에 6문제를 풀게 되고, 또 lecture 듣고 6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알아두셔야 될 것이 conversation은 다 5문제짜리이고 lecture는 다 6문제짜리이에요. 그리고 이거 3개의 지문 conversation하고 lecture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트로 묶어요. 17문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 이러한 세트를 2개를 풀게 될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이 2개 세트 다 합치면은 총 34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로 채점을 하게 되는 건데, 세트와 세트 사이에는 잠시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 멈추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렉처가 그러니까 17문제 끝나고 다 풀면은 다음 세트로 넘어갈 테니까 오케이 누르시오라고 화면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잠깐 멈춰 있고 한숨 잠깐 돌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잠깐 멈추는 부분이 있고요. 한 세트를 푸는데 총 10분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이쪽 세트도 물론 10분 시간이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 10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토플 화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게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토플 써있고 볼륨 넥스트랑 OK 버튼이 저 위에 써있고 빨간색 파란색 그라디엔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OK 밑에 타이머가 있어요. 숫자가 실제로는 써있어요. 숫자가 분하고 초까지 다 써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머는 이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타이머는 화면에 질문이 나올 건데요. 질문이 나오면은 나레이터가 그거를 읽어줄 거예요. 들어봐요. What does the professor mainly discu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타이머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오고 선택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딱 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타이머가 떨어져요. 알겠죠? 이때부터 타이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지를 읽어보고 그중에 답을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답 이거.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을 했겠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야 되는 것이 OK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NEXT를 클릭해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NEXT 누르기 전까지는 답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OK 누르고 NEXT 누르고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답을 고르면은 다시 OK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next 누르기 전까지는 답을 바꾸고 싶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4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시험을 보시면요. 34문제 끝나고 또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러고선 conversation lecture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17문제 세트가 있고 또 10분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총 51문제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세트는 더미 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더미 세트가 간혹 나와요. 꽤 자주 나와요. 더미 세트가. 리스닝에서 꽤 자주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세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100%세 번째 세트 아니에요. 그리고 100% 리스닝에서 더미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자, 더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채점이 그러니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ETS에서 자기들 방식으로 난이도 측정이나 이런 것 같은 걸 위해서 돌리는 문제예요. 근데 더미가 뭔지를 알려주지는 않고 성의 있게 푸는 학생들의 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리딩 리스닝 중에 둘 중 한 군데에서 많은 문제가 쏟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얘기했듯이 리스닝 세 번째 세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더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conversation. 그죠? 세트가 시작되면은 conversation이 바로 나오잖아요. 순서는 항상 conversation, lecture니까 세트가 시작되면은 conversation 나올 거예요. 그때 화면에 이러한 사진이 나오고 저 여학생이 자기 신분증, ID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conversation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전체 다 더미이에요. 또는 더미 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세트 전체가 두 가지짜리예요. 그러니까 17문제 한 세트,
또 17문제 한 세트. 알겠죠? 그래서 저 여학생이 나오면은 그 여학생과 저 아저씨가 둘이서 저 사진만 믿지 말고 둘이서 신분증 잃어버려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면은 전체가 더미 2예요. 나머지가. 또는 전체가 더미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컨버세이션이 뭐냐면은 이러한 사진이 나오고 저 남학생이 여자 교수님한테 써야 될 레포트의 주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왔는데 bird migration, 철새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conversation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나 더미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두 개의 사진과 지문이 완벽하게 맞는 첫 번째 지문, conversation에서 저것이 나오면은 나머지는 다 더미이에요. 세 번째 세트에서 첫 번째 지문이 저 둘 중에 하나 나오면은 나머지 두 개의 렉처 남은 것도 다 더미예요. 안 풀어도 돼요. 하지만 리스닝은 안 풀고 넘어가는 것은 안 돼요. 알겠죠? 안 풀고 넘어가는 것은 안 돼요. 그 34문제를 다, 그리고 사실 51문제 다 답은 하나는 클릭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무조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면 돼요. 자세히 뒤질 필요 없고 그냥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총 34문제만 채점 된다는 거. 이게 덤이니까 34문제 두 세트만 채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리스닝 섹션도 역시나 30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를. How. 네. 자, 앞으로 우리가 그 강의에서 기본 강의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 리스닝 섹션을 어떻게 공부할지 설명부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공부 방법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이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나씩 토론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 자주 듣는 말, 딕테이션 열심히 연습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딕테이션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딕테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딕테이션은 뭐냐면은 듣고선 받아 적는 거예요. 듣고선 이건 이 말이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성우가 그걸 잘 말했어도 그게 못 알아듣는 단어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백 번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이 말이겠구나라고 혼자 생각이 들면은 계속 그렇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듣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노래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인기 정말 많았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 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 것 같죠. 정말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노래 가사를 자세히 찾아보면요, 다시 찾아보면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는데 다시 들어봐요, 이제.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들었을 때는요, th 발음, breathe 끝에 th 발음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혼자서 그냥 이거겠구나, 들리는 대로 적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못 알아듣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딕테이션은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 들은 것 중에 쉐도잉 추천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쉐도잉. 자, 쉐도잉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스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스피킹에 도움이 되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다에 도움이 되는 거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쉐도잉을 할 때 학생들이
이게 본인이 이렇게 했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쉐도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우가 말하는 걸 들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따라 하려고 바빠요. 그냥 막 그 단어들을 말하는데 바빠요. 그렇게 되면은 쉐도잉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쉐도잉은 사실 스피킹에 도움이 되기 위한 공부 방법인데, 제대로 된 쉐도잉은 모든 발음, 인토네이션을 다 똑같이 노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쉐도잉의 가장 득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성우가 말하는 걸 듣고선 내 입으로 말해보기,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직청직해. 자, 직청직해를 위해서 생각해보면, 공부를 공부한다는 걸 생각해보면요. 영어랑 한국어랑 말하는 순서랑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청직해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토플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은 동시 통역사가 돼야지만 리스닝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직청직해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너무 힘든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네, 우린 동시통역사가 될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말만 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공부 방법 알려주라. 자, 공부 방법은요, 듣는 건데, 일단 들을 때 무조건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으세요. 물론 제일 먼저 문제 풀 때는 그냥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공부할 때, 듣는 실력을 늘릴 때는 무조건 스크립트를 보고 들어야지 돼요. 알겠죠? 스크립트를 보고. 방금 전에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제가 들려드린 것이, 그 스크립트를 보고 그렇게 들으면은 그걸로밖에 안 들려요. 맞는 말을 보고선 맞게 들으려고 하면은 밖에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듣는 걸 알거든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스크립트를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요, 스크립트를 보고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 테이킹은요, 일단 쉽게 잘 듣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듣는지. 노트 테이킹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본 적은 있어요, 제가. 근데 노트 테이킹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뭐 단기 기억으로 본인이 스스로 외울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의 정보를 외울 수 있다 이러는데, 렉처가 한 5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다 내용을 기억하고 가기는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GTA 블로그로도 쓴 것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서, 노트 테이킹은 무조건 해야지 돼요. 저도 시험 볼 때 노트 테이킹을 해요. 노트 테이킹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만점이 나오고 말고의 차이가 나요. 저한테도. 여러분들도 노트 테이킹을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듣는 리스닝 자체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듣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성우가 말을 할 거예요. 그죠? 말을 좀 많이 해요. 좀 많이 말을 해요. 그 안에 중요한 말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죠? 중요한 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로 답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자, 위에 보면 파란색 질문 글자 보이죠? 그 질문들이 사실은 지문 안에 말의 어딘가에 비슷한 말이 섞여 들어가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저는 시그널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고 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시그널은 한 단어짜리 시그널, 이거 잡아라, 이 단어가 시그널이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도 있을 거고, 블로그에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시그널을 저는 크게 잡아요. 전체 말 흐름을 갖고 덩어리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야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아는 거지, 한 단어짜리 시그널들 but 하나 잡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든 말을 노트 테이킹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적은 질문의 단어를 시그널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 말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 말 또 있고 구조가 X였구나. 이거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야? 자, 어떻게 정리하면요. 일단 들을 준비 됐어요. 자, 위에 이제 말이 지나갈 거예요. 이 말이 지나갈 때 뭐를 듣게 되는지 봐봐요. 말이 지나가 이렇게 말 지나가면 많은 학생들은 마지막 말만 듣게 돼요. 마지막 말. 그게 제일 귀에 잘 들어오고 마지막에 그 머리에 남는 건 이게 남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 보통 문장 끝에 있는 단어들은 쓸모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잡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다시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지문이요. 말이 지나갈 거예요. 말이 지나가면서 시그널 시그널 말 이렇게 적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한 거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 다시 돌려보면은 시그널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잘 듣고 있다가 시그널이 떨어지는 순간 적어야 될 빨간 말이 붙어있죠? 적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영어 말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 언어 자체가 말을 시작한 다음에 주어를 시작을 설명하면서 조동사가 자주 들어가요. 동사 나오고 마무리 짓고 목적어나 보어나 써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어를 확장하고 또 동사 뒤에 또 뭐 어디 뭐 목적어를 확장하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오면서 우리의 부분 내용들 얘네들이 뭐 확인을 시켜주거나 내용을 늘리거나 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 중요한 말들은 사실은 이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부분 별로 안 중요해요. 제일 뒷부분 별로 안 중요해요. 문장의 3분의 2 부분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3분의 2 부분을 잡는 방법 자체가 노트 테이킹의 이제 기술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노트 테이킹을 소리로 어떻게 이 단어가 아니고 소리 가지고 시작을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문장에 필요한 부분 찾아내는 거 연습 시작하는 거 들어갈게요. 알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